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강균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강의도 막바지에 왔고요. 워낙 짧은 강의라 여러분들하고 얼굴만 보다가 말게 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사관학교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수능 공부하는 패턴만 그대로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경찰대를 준비하는 학생은 약간 좀 문과 학생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과 학생들은 약간 부담스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금년도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작년까지는 좀 그게 심했는데 특히 경찰대 말고 이제 사관학교는 수능하고 문제 스타일도 똑같고 배점도 똑같고 문제를 내는 형태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수능에도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대 문제보다도 이 사관학교 문제는 수능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또 문제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단원별로, 유형별로 한번 알아봤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확률과 통계, 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죠.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가형 4번에 출제됐던 문제네요. 두 개의 사건 A, B가 있습니다. 근데 A하고 B하고의 곱사건의 확률이 6분의 1이고요. A의 여사건하고 합사건 B를 했더니 3분의 2가 되더라. 이때 PA는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 여기는 요 부분 한번 봐볼게요. 여기는 얘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A의 여사건에다가 B, 요 확률이 얼마냐면 3분의 2였으니까 이 값의 여사건을 또 해버리면 얘는 3분의 1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얘는 또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드모르강 법칙에 의해서 A하고 이렇게 B의 여사건으로 봐도 되겠죠. 그렇죠? 얘는 뭘 나타냅니까? 사실은 A에서 B를 빼는 걸 나타내죠. A 빼기 B가 A 교집합 B의 여사건이니까요. 그럼 다시 얘는 P A에서 뭐를 빼주면 되죠? P, B를 빼는 게 아니고 A하고 B의 곱사건을 빼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가 얼마라 그러냐면 얘가 6분의 1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값 전체가 3분의 1이라 그랬어요. 자, 따라서 PA는 3분의 1에다가 6분의 1이 넘어가 주면 되니까 6분의 2가 돼서 얘는 3분의 1이니까 2분의 1 나오겠죠. 6분의 3이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은 3번에 있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문제인가 볼까요? 같은 종류의 흰 바둑돌 5개와 같은 종류의 검은 바둑돌 4개가 있다. 이 9개의 바둑돌을 일렬로 나열할 때 검은 바둑돌 4개 중에서 2개는 서로 이웃하고 나머지 2개는 어느 바둑돌도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흰 바둑돌을 우리가 지금부터 W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가 있습니다. 검은 바둑돌이 4개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전체를 나열하는데 검은 바둑돌 4개 중에서 2개는 서로 이웃하라. 요 2개는 항상 이웃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어느 바둑돌과도 이웃하지 않아라. 이 말은 얘하고 얘도 이웃하지 말고 얘하고 얘도 이웃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이웃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는 요 3개가 이웃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여기는 얘를 나열해 놓고 거기에 요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군데 중에다가 6군데다가 얘를 집어 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것부터 집어넣자고요. 여기는 얘를 집어넣겠습니다. 여기는 얘를 집어넣는 방법은 6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6시 1. 그래서 우리는 요 사이에 어딘가에 BB가 들어갔다고 치죠.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면은 하나, 둘, 셋, 넷, 5군데 중에 2군데를 선택해서 거기다가 B를 하나씩 집어넣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5, 2입니다. 그럼 얘는 6이고요. 여기는 요 값은 10이 나오니까 이 값은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60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또 뭘까요?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하고 2하고 4하고 6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x의 확률 질량함수가 x가 0일 확률은 a고요. 2하고 4하고 6일 확률은 x분의 1이다 그랬습니다. 이때 a에다가 a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군요. 자, 우선 우리는 이선 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x가 있는데 0하고 2하고 4하고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라지 x가 스몰 x가 될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질량함수죠. 0일 확률은 a라 그랬고요. 2일 확률은 2분의 1이고요. 4일 확률은 4분의 1이고요. 6일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요 값의 합을 계산해 주면 요 값이 1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더해 주니까 얼마야? 4분의 3인가요? 플러스 6분의 1이니까 얘는 12분의 1로 해야 되겠네요. 12분의 9죠? 플러스 2니까 얘는 12분의 11이네요. 그러니까 요 A는 얼마야 되겠습니까? A는 1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A 값을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기대값인데 먼저 뭐부터 계산할까요? X에 대한 기대값을 먼저 계산해 볼까요? X에 대한 기대값은 0 곱하기 A,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 자, 4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1. 자, 6하고 6분의 1이니까 1. 아주 계산도 편하게 3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A의 X인데, 자, 확률 변수 앞에 붙어 있는 상수는 밖으로 그냥 나가도 되죠? 자, 2X다. 근데 A가 아까 12분의 1이었고, 2X가 3이었기 때문에 12분의 3 나오겠죠? 그래서 4분의 1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바로 2번에 있는 4분의 1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 아니죠. 자, 이번에는 네 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8번에) 출제됐던 문제군요. 자, A에는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카드가 5장 들어있고, B에는 6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카드가 3장이 들어있다.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고 주머니 B에서 임의로 한 장을 꺼내서 꺼낸 카드의 두 수의 합이 홀수일 때 A에서 꺼낸 카드에 적힌 수가 홀수일 확률은 그랬어요. 자, 지금 A라고 하는 주머니를 보겠습니다. 1, 2, 3, 4, 5가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주머니에는 6하고 7하고 8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하나를 꺼냈더니 A였어요. 여기서 하나 꺼냈더니 B입니다. 그래서 A하고 B를 봤더니 이 값이 홀수더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얘 합이 홀수일 때 여기서 꺼낸 요 A가 홀수였을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홀수인 경우는 어떤 형태냐면 이렇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A하고 B가 홀수가 되는 경우는 A가 홀수이고 B가 짝수이거나 또는 얘가 짝수이고 얘가 홀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결국은 이거예요. 처음 여기서 홀수를 꺼내고 여기서 짝수를 꺼낼 확률을 우리 그냥 편의상 P1으로 놔봅시다. 여기서 짝수를 꺼내고 홀수를 꺼낼 확률을 P2라고 한번 놔보자고요. 그러면 P1에다가 P2를 더해준 이 값을 우리가 지금부터 P라고 하죠. 그럼 이 P는 뭘 의미하느냐면 A 플러스 B가 홀수일 확률입니다. 그럼 A 플러스 B가 홀수였을 때 A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 이 말은 요 확률에 P1, P2 중에 요 P1이 얼마나 기여했느냐, 기여한 정도입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P분의 P1을 구하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이야기는 금방 끝나버립니다. 자, 그럼 이제 P1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P1은 얼마냐면, 자, P1 플러스 P2인데, 우리 P1을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홀수가 나올 확률이죠. 여기서 홀수는 1번하고 3하고 5가 되기 때문에 홀수일 확률은 얼마냐면 5분의 3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에서 짝수가 나올 확률은 3개 중에 2개니까 얘는 3분의 2가 될 거예요. 자, P2는 얼마냐면 여기서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이 값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뭐죠? 뒤에서 홀수가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15분의 얼마라고 말할 수 있냐면 6에다가 2 더하니까 15분의 8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저기서 말하는 P입니다. 따라서 P분의, 자, P1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15분의 8분의 15분의 얼마가 되죠? 6이 되겠죠. 약분해버리고 나니까 8분의 6. 그래서 2로 약분해버리면 4분의 3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에 있는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어느 도시의 직장인들이 하루 동안 도보로 이동한 거리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습니다. 이 도시의 직장인 중에서 36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36명이 하루 동안 도보로 이동한 거리의 총합은 216km이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이 도시의 직장인들이 하루 동안 도보로 이동한 거리의 평균을 95% 신뢰 구간을 구하라. 그랬더니 A보다는 크거나 같고 A 더하기 0.98보다는 작거나 같더라. 이때 A 플러스 시그마의 값은 단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G가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로 계산한다 라고 했어요. 참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아마 여러분들한테는 별로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겠죠. 한번 여기에 필요한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X가 자,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을 때 이 집단에서 우리는 랜덤하게 n명을 뽑아가지고 x바를 구해봅니다. 근데 x바라고 하는 것은 n명에 대한 표본 평균 이제 하나만 구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n명을 구하고 이렇게 n명을 구하고 x바들을 다 계속 구해가봐. 그럼 x바의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 x바의 데이터들은 어떻게 되죠? 또 정규분포를 이루죠. 평균은 m이지만 분산은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되는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x바에서 m을 빼서 여기 있는 얘를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이거의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걸로 나눠버리면 얘는 뭘 따릅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우리는 g라고 놓겠죠. 그런데 g가 여기 있는 요 g가 1. 뭐라고 됐어요? 96이죠. 96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1.96 요 사이에 있을 요 확률이 얼마가 된다고요? 0.95가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값을 여기다 대입한 거죠.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넘겨주고 나니까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여기다가는 x바 마이너스 m이고 요 값은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다. 원래 확률 기호는 써야 되는데 이건 좀 나중에 쓸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식에서 얘가 넘어가 버리고 나니까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m이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은 이 식은 이 식하고 동일한 식이죠. 그러니까 요 확률이 바로 뭐가 된다? 0.95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결과적으로 내가 어떤 x바라는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 x바에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와 이쪽에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사이에 진짜 평균이 포함될 가능성이 95%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얘가 여기 포함될 확률이 95%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랜덤하게 n명을 뽑아요. n명을 뽑아서 x바를 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의 n이 100이었다면 100명을 뽑아서 x바를 구해 봅니다. 이 값의 구체적인 값을 구할 수 있죠. 구해 놓으면 그걸 기준으로 요 사이에 진짜 m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또 100명을 또 다르게 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x바가 달라질 거 아니야. 달라지면 요 구간도 달라지겠죠. 또 x바가 달라지면 달라지겠죠. 이렇게 달라질 거야. 그런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해서 100번의 시행을 해봐요. 그러면 구간이 100개가 만들어지겠죠. 그때 이 100개의 구간 중에서 이게 몇 퍼센트지? 95%. 95개의 구간은 진짜 평균 m을 포함할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는
여기 있는 요 값이 뭐란 이야기냐면 a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값이 뭐란 이야기냐면 a 더하기 0.98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요 값에서 이 구간의 길이를 한번 봐보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면 되겠죠? 여기서 요 값을 빼버리고 나면 2 곱하기 1.96에다가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와 같다는 얘기냐면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는 거니까 얘가 0.98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0.98은 여기 있는 요 값의 절반이잖아요. 왜냐면 여기 가서 여기다 2를 곱하면 1.96이잖아. 그럼 얘로 가서 나눠버리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시그마는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2하고 요거니까 4분의 루트 n으로 써주면 되겠죠. 근데 n은 아까 36명이라 그랬습니다. 36명이니까 여기는 요 값이 36이 돼버리면 4분의 6이 될 거고, 그래서 얘는 2분의 3이겠죠. 자, 시그마가 2분의 3이다라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x바가 뭐냐 그랬는데 여기서 36명을 추출을 했습니다. 그럼 36명에 대한 도보 거리를 각각을 x1, x2 쭉 가가지고 x에 36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 값이 216이란 얘기잖아요. 216km니까.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을 이렇게 36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여기는 요 값도 36으로 나눠버려요.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죠? 6인가요? 66에 36, 3에다가 36, 18, 6 나오죠? 그러니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 이게 x바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36명을 뽑아가지고 x바 구해보면 여기가 6이 있는데 6을 기준으로 실제가 포함될 확률, 실내 구간이 만들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럼 a는 얼마일까요? a는 여기다 넣어주면 되잖아.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x바가 6이었고요. 6 마이너스 1.96에다가 n이 아까 36이었으니까 루트 n은 6이 되겠죠. 분의 1에다가 시그마가 2분의 3이었습니다. 그쵸? 얘는 얼마일까? 6 마이너스 요거 약분해버리면 4, 얘를 4로 나눠버리면 0.4416, 4936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얘는 얼마죠? 5.51 나오나요? 그쵸? 5.51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하라는 값이 뭐였죠? A 플러스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 그랬군요. 자, 시그마는 조금 전에 했던 1.5입니다. 그래서 A에다가 시그마를 더하라. 그러면 5.51에다가 쟤를 더해버리면 얼마 나오죠? 자, 5.51 51 더하기 1.5가 되니까 이건 얼마야? 7.01 나오나요? 그렇게 되겠네요. 7.01.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5번에 있는 14번 문제, 그러니까 기출문제 14번입니다.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1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기출문제 18번입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n입니다. 이걸 만족시켜주는 A, B, C의 순서상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할 때 선택한 순서상 A, B, C가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C보다 큰 것을 만족시킬 확률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랬어요. 자,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n 그랬어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A, B, C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자연수란 이야기는 뭐란 이야기죠? 양의 정수란 이야기죠.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n입니다. 그리고 A가 1 이상, B도 1 이상, C도 1 이상이죠. 그럴 때 이때 주로 우리가 어떻게 풉니까? A는 A 다시 플러스 1, B는 B 다시 플러스 1, C는 C 다시 플러스 1이라고 놓고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는 요 값을 저기다 넣어주니까 요 식은 A 다시 B 다시 C 다시는 3n-3이 되겠죠. 자, 이걸 만족하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3의 h하고 3n-3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얘는 또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얘하고 얘를 더해버립니다.
더하면 얼마죠? 3n이죠. 거기서 1을 빼버리고 나니까 3n-1의 콤비네이션 3n-3이고요. 또 얘는 또 3n-1의 콤비네이션 요 값에서 요 값을 빼버리니까 2가 되겠죠. 이 값을 뭐 굳이 또 나중에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3n-1과 이렇게 3n-2다. 이렇게 써줘도 되겠죠. 자, 여기는 요 값이 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는 뭐 나중에 어떤 걸 넣든 상관없죠. 자,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자, 방정식 얘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의 순서상 ABC가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C보다 크다 그랬는데 이걸 A라 그랬어. 뭐라 그러냐면 A라는 사건을 A가 B보다 크거나 또는 A가 C보다 크다. 이걸 A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값의 여 사건을 가지고 한번 봐보자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되냐면 A가 B보다 작고 AND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C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렇게 될 확률을 계산을 해서 전체에서 얘를 빼버리는 방식을 쓰려고 그래요. 여 사건의 확률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만족하는 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예요. 자, 요 경우는 A 값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자, A가 만약에 K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K가 취할 수 있는 값은 뭐 1, 2, 3 뭐 이런 값들이겠죠. 얼마까지 취할지는 나중에 끝에 가서 보기로 하고요. 자, A가 K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B가 K보다 크나 같고 C도 K보다 크나 같으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에 의해서 우리는 B-를 아예 이렇게 B를 이렇게 놔버리자고요. B- 플러스 K라고. 그 다음에 C는 C- 플러스 K라고 놓고 B-하고 C-는 0보다 크나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C는 3n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요 값이 K고 B- 플러스 K고 C- 플러스 K가 3n이므로 결국은 B-하고 C-는 3n 마이너스 3K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의미하인 정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이 2H 3n 마이너스 3K가 되겠죠. 의미하인 정수니까. 그러면 얘는 또 얘하고 얘를 더해요. 3n 마이너스 3K 플러스 2인데 거기서 1 빼주면 쓰고 3n 마이너스 3K. 그 다음에 우리 NCR은 NCn-로 갔잖아요. 그래서 3n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의 콤비네이션. 요 값에서 얘를 빼버리면 1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3n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겠구나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K가 바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A의 여 사건 전체의 경우는 몇 가지겠느냐 그랬는데 이 값은 시그마 K에다가 얼마부터 넣어줄까요? 1부터 넣어주면서 N까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는 3n-3K 플러스 1. 요게 바로 A의 여 사건이 발생하는 전체 경우수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N이면 B도 N 이상, C도 N 이상이니까 결국은 B, C가 다 N이 돼서 A, B, C의 합은 3N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3N 플러스 1은 K하고 무관하니까 떼어내버릴게요. 3N 플러스 1에다가 이렇게 N 해주고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3도 밖으로 나오고 K. 그러니 또 얘는 N에다가 3N 플러스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의 N의 N 플러스 1이 되겠죠. 여기는 요 값을 2분의 N으로 묶어버릴게요. 2분의 N으로 묶어버리면 2가 있으니까 6N 플러스 2가 될 거고 2분의 N이니까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3이 되나요? 그래서 2분의 N에다가 3N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3N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앞에서요. 그 전체 집합. 요게 뭐라 그러냐면 2분의 이렇게 3n 마이너스 1에 3n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앞에서 했었어요. 어느 거냐면 여러분들 그 A, B, C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라 해서 쭉 구한 게 이겁니다. 이게 사실은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여기서 이건 A의 여사건이니까 A의 여사건의 확률은 2값분의 2값일 거예요. 그러면 2는 사라지고 3n-1도 사라지니까 얘는 3n-2분의 n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가 일어날 확률은 뭐라고 쓰면 되겠어? 1-p A의 여사건이 될 거고 얘는 1-3n-2분의 n이죠. 자, 여러분들 통분해버리면 얼마 나옵니까? 이 값은 3n-2분의 3n-2에서 n을 빼주니까 2n-2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A의 확률까지 다 구했어요. 알겠어요? 자, 이제 PA까지 우리 가나 다까지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가하고 나하고 다의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가에 들어갈 내용은 뭐였냐면 자, 2분의 3n-1에 3n-2다. 요 값이 가였고요. 나에 들어갈 이야기는 요거죠. 여기는 요가 3n-3k 플러스 1, 3n-3k 플러스 1이 있고요. 다에 들어갈 내용은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3n-2분의 자, 2n-2 요렇게 가나다의 값을 다 구해놨습니다. 됐죠? 자, 이제 요 상태에서 가의 경우에 지금 요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다가 뭘 대입하냐면 n에다가 2를 넣었을 때의 값을 p라고 하자 그랬어요. 자, 여기서 p는 n에다가 2를 넣어주자 그랬으니까 2분의 2, 3은 6에서 1 빼버리면 5가 될 거고 2, 3은 6에서 2 빼주니까 얼마? 4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p의 값은 10입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q는 또 뭐라고 그랬냐면 나입니다. 나에 n에다가 7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7을 넣어주고 그 다음 k에다가 2를 넣어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3, 7에 21 마이너스 2, 3은 6에서 플러스 1이죠. 그럼 얼마인가요? 5를 빼버리고 나니까 뭐 16이 나옵니까? 이렇게 q의 값이 계산됩니다. 그 다음에 r은 또 어떻게 계산하라 그러냐면 여기 요 다라는 식에다가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4를 집어넣어주면 3, 4, 12에서 2 빼주니까 10이 되나요? 그 다음에 여기다 내가 4를 넣으니까 2, 4, 8에서 2 빼주니까 6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5분의 3이 되겠죠. 이 값이 R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P 곱하기 Q 곱하기 R의 값을 구하라. 10에다가 16에다가 5분의 3이다. 그러면 얼마가 되나? 뭐 약분해버려 2, 32에다가 3이니까 96 나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바로 96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그 뭐랄까요? 확률 통계 문제에다가 빈칸 채우는 유형, 이런 유형들은 최근에 하여간에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 유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의외로 학생들이 이런 유형들에 굉장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물론 뭐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사관학교를 노리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금방 그 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그 어느 사람이 증명을 해 나갈 때 이 방식 말고도 자기 방식대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누구든 자기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는가. 자, 이걸 원하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의도가 뭔지,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런 걸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기 생각도 중요하지만. 자, 이번에는 7번째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확률 변수 x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습니다.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는데 x가 128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1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면은 그냥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러한 형태가 될 거고 여기는 요 값이 m이었겠죠. 그런데 128이라는 값이 어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128보다 큰 값을 가질 요 확률하고 그 다음에 얼마라 그러냐면 140이었나요? 140.
여기에 140이 있는데 요 140보다 작은 값을 가질 확률이 똑같다. 이 말은 뭐겠어? 결국은 얘하고 중점이 바로 m일 거다라는 뜻 아니겠어요? 바로 얘는 이 평균의 대칭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128에다가 플러스 140을 더해서 얘를 2로 나눠버리면 여기는 요 값이 평균 m일 겁니다. 그럼 얼마가 되죠? 뭐 더해주니까 268인가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나옵니까? 평균점은 134인가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평균은 바로 134가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이 정도면 됐고요. 두 번째, 나라는 조건 한번 봐보겠습니다. 나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자, 이 m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 x가 m 더하기 10보다는 작다 그랬는데 요 경우는 그냥 표준화 시켜버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다 m을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x-m, 이쪽은 1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양변을 다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면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g가 되고 얘는 시그마분의 10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자 이렇게 마이너스 1과 이렇게 0 사이하고 확률적으로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값이 1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분의 10은 바로 1일 거다. 즉 시그마는 10이 될 거다.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x는 평균이 얼마였냐면 134고요. 그 다음에 10의 제곱이 되는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 얘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668이더라. 그 k 값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요 x에서 평균 134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도 k에서 134를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로? 10으로 이렇게 나눠버리면 식은 변함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얘가 표준 정규법을 따르기 때문에 g라고 놓을 수 있으면서 10의 k-134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요 확률이 얼마가 되라 이 말이냐면 0.0668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그래프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표준 정규분포를 딱 그려주는데 여기가 0이 있습니다. 근데 어딘가에 요걸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요 확률이 얼마냐면 0.0668이에요. 그럼 얘가 0.0668이라 그러면 우리는 0.5에서 얘를 빼면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확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0.5에서 빼주니까 4, 얼마지? 332가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0.4332. 근데 정규분포를 보니까 0에서 여기 1마까지 바로 1.5까지의 확률이 0.433이니까 여기는 요 값이 1.5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10분의 k-134라고 하는 이 값이 바로 1.5라는 이야기는 2분의 3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k-134는 얘가 넘어가 주니까 15가 되겠죠. 자, 따라서 k는 얼마지? 149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7번 문제 별로 어렵지 않게 해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죠.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개의 공을 같은 종류의 세 상자에 3개씩 나누어 넣으려고 한다. 이 세 상자 중 어떠한 한 상자에 들어있는 3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이 나머지 두 상자에 들어있는 6개의 공에 적힌 수의 합보다 크도록 9개의 공을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 2, 3, 4 쭉 해서 어디까지냐면 9까지 있습니다. 자,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해주면 얼마죠? 45가 되겠죠. 1부터 9까지 더해버리면 45입니다.
여기 있는 얘를 세 상자에 담으려고 그래요. 똑같은 상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자 하나 하고 요 상자에다가 근데 가장 무거운 한 상자, 요 상자가 얘를 무거웠다고 치죠. 그럼 여기는 얘를 x하고 y하고 g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여기는 요 값이 여기는 요 숫자들의 합보다 크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 개의 공이 합이 나머지 두 상자에 6개 있는 공의 합보다 크다라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요 세 상자의 합을 우리가 S1으로 하고 요 뒤에 있는 요 상자의 합을 S2라고 한다면 요런 관계가 성립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차피 S1하고 S2의 합은 45일 겁니다. 그렇죠? 여기는 요 값은 S1 더하기 S2였을 거예요. 그러니 요 S2 대신에 45 마이너스 S1으로 나와버리면 넘어가 주니까 2의 S1이 45보다 크겠네요. 그러니 이 S1은 얼마야? 22.5가 되나요? 그러니 S1은 최소한 23 이상이 돼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세 개의 합이 22.5보다 크기만 하면은 그 세 개의 합이 나머지보다 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한번 따져보죠. 뭐부터 따질까요? 가장 큰 거 9하고 8하고 7이 있습니다. 이거 더하면 얼마예요? 이거 더하니까 17이니까 이 값은 24가 되나요? 그렇죠? 24입니다. 하나 더 줄여볼까요? 9에다가 8에다가 하나를 줄이는 방법은 얘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6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하나 줄였으니까 23이겠죠. 하나 더 줄여버리면 이것보다 하나 더 줄여버리면 22가 되니까 이것보다 작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조금 전에 말하는 어느 한 상자에 있는 무게의 합이 나머지보다 커질 수 있는 상황은 하나에 987이 들어가는 것과 하나는 986이 들어가는 딱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 987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뭐가 있냐면 이제 이거 뭐가 되겠어요? 요 경우는 나머지 1, 2, 3, 4, 5, 6이라고 하는 요 6개를 2개로 쪼개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얘는 상자는 구별이 없기 때문에 얘를 2개의 그룹으로 쪼개기만 하면 됩니다. 6개를 3셋으로 쪼개다 이 말이야. 어떻게 쪼개면 되죠? 6시 3에다가 3시 3을 한 다음에 여기는 요 값을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죠. 자,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내가 3개를 뽑았어요. 여기다가 내가 1, 2, 3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면 나머지니까 뭐가 되겠어? 4, 5, 6 이렇게 할 거고 쭉 가다 보면 여기다가 4, 5, 6을 뽑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1, 2, 3인데 사실 이렇게 뽑는 거나 이렇게 뽑는 거 6시 3에서는 얘하고 얘는 다른 걸로 계산이 돼요. 다른 걸로 계산이 되지만 결국은 한 상자에는 얘가 들어가고 얘가 들어가는 거나 얘 들어가고 얘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똑같죠. 그러니까 바로 2로 나눠버린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죠? 얘는 3팩토리얼 분의 6, 5, 4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요거 3팩토리얼이 6이니까 약분해버리고 나면 얘 값은 얼마예요? 2분의 20이니까 10 나오나요? 그래서 요거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걸 나누는 방법이 10가지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6, 8, 9니까 6, 8, 9를 제외한 나머지 6개를 가지고 또 2개의 그룹으로 쪼개야 되잖아요. 그 경우도 별 수 없잖아요. 상황이 다를 리가 없을 테니까. 얘도 10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체 경우는 몇 가지라고 보면 되겠어요? 20가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자, 이번에는 27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한 번 누를 때마다 좌표 평면 위의 점 P를 다음과 같이 이동시키는 버튼 기역과 니은이 있다. 기역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하느냐? 길이가 루트인 선분을 따라서 x, y가 x 플러스 1하고 y 플러스 1 이동한다. 여기 있던 점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동한다 이거죠. 기역 버튼을 누르면. 니은 버튼을 누르게 되면 루트 5인 선분을 따라서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이동한다 이 말이에요. 니은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 자, 기역과 니은 버튼을 이렇게 골고루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역, 니은을 누른다. 그러면 원점에 있던 것은
그림과 같이 세선분을 따라서 4,3으로 이동한다. 또 0,0에서 4,3으로 이동시키도록 버튼을 누르는 방법은 기역,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니은, 기역, 기역이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4,3이라는 점이 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동하면 기역을 누르면 이렇게 가고, 또 기역을 누르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니은을 누르니까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또 기역을 누르면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니은을 누르면 이렇게 가고, 다시 기역이면 이렇게 하겠죠. 여기서 니은을 누르면 이렇게 갈 거고, 그 다음에 기역을 누르면 이렇게 가고, 또 기역을 누르면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원점을 따라서, 자, 요 그림을 또 그리기 귀찮으니까 요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할게요. 원점에 있는 P를 두 점 A, 5,5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 점이 현재 A라는 점인데 요 점이 5,5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6,4입니다. B는 6,4이기 때문에 요 점입니다. B가 6,4다. 그 다음에 C는 9,7입니다. 여기 있는 요 점이 예를 들어서 C인데 9,7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기역과 니은의 버튼을 눌러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A하고 B 중에 어느 점도 지나지 않고 C로 이동시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가를 보고요. 가는 방법이 그 중에서 A를 거쳐서 1이 가는 경우하고 B를 거쳐서 1이 가는 경우를 빼버릴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A를 거치게 되면 절대 B를 거칠 수 없어요. 여기서 A 위치로 가버리면 그 다음에 이동은 1이 가거나 1이 가버리기 때문에 B로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B로 가게 되면 다음 자리는 요 자리 아니면 요 자리이기 때문에 A로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공통으로 지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그나마 뭐랄까 계산을 많이 하지 말라고 배려한 겁니다. 그럼 먼저 자, 우리는 기역이라고 하는 버튼과 니은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기역을 몇 번 눌렀고 니은을 몇 번 눌렀나 한번 볼게요. 기역을 A번 누르고 얘를 B번 눌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알겠어요? 그러면 얘는 한 번 누를 때마다 X축으로 1만큼 가죠. 그러니까 X축으로 얘가 간 거는 A만큼 이동하게 했을 거고, 얘를 누르게 되면 한 번 누를 때마다 X축으로 2씩 커집니다. 그럼 B번 눌렀으면 2B만큼 커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점의 X좌표가 9로 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Y좌표 한번 봐볼까요? A를 누르게 되면 Y축으로도 1만큼 이동합니다. 그러면 A번 눌렀으니까 Y축으로 A만큼 이동했을 거고, 니은이라고 하는 버튼도 누를 때마다 1만큼밖에 안 가요. 그럼 B번 눌렀으면 얘도 이만큼 갔을 거야. 그런데 Y좌표가 7이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요 값을 빼버리고 나니까 우리 B가 나오고 B가 2죠. B가 2라면 A가 뭐란 이야기죠? A가 5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나는 어떻게 간다는 이야기야? 첫 번째가 지금 5에서 어디로 가는 거? C로 가는 걸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기역이라고 하는 버튼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을 누르고 니은이라고 하는 버튼을 이렇게 2번을 누르면은 저기 C에 도착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얘들끼리 자리 바꾸면 되겠죠? 자, 자리 바꿔 같은 문자 나열하는 거 하잖아요. 그럼 전체가 몇 개? 7개죠? 그러니까 7팩토리얼. 자, 기역이 몇 개? 5개. 5팩토리얼. 그 다음에 니은이 2개니까 2팩토리얼이죠. 얘는 2분의 7 곱하기 6이죠. 5팩토리얼 약분하니까 3, 7에 21이 되나요? 그래서 5에서 C까지 가는 방법은 전체는 21가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부터 우리는 이제 이걸 선택해 볼게요. 5에서 A까지 갔다가 A에서 C까지 가는 요걸 따지려고 하는데 5에서 A까지부터 한번 따져보죠. 5에서 A까지 해서 기역하고 니은이 몇 번 발생했는가 볼까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기역을 X번을 했고 니은을 Y번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X좌표는 어떻게 되냐면 AB, 앞에 있는 AB하고 똑같이 쓸게요. 다른 AB입니다. 요걸 A번, 얘를 B번이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X축으로 한 번 갈 때마다 A만큼 늘어나니까 A, Y축으로는 2만큼 늘어나니까 2B가 될 거고 A점의 좌표가 5,5였으니까 5입니다. 그렇죠?
y축으로는 얼마만큼 가냐면 얘는 a만큼 한 번 갈 때마다 1만큼 올라가니까 a번 했으면 a가 올라갔을 거고요. 니은도 b만큼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5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 걸 빼버리고 나니까 b가 0이 나오죠. b가 0이고 a는 얼마예요? 5가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 5에서 a까지 가는 방법은 기역 버튼밖에 누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니은을 누르면 절대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역만 몇 번? 5번 눌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요리 가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길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요 A에서 C로 가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역시 A번 나오고 B번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X좌표는 A 더하기 2B만큼 증가했고 Y좌표는 A 더하기 B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자, 여기 A에서 C로 가는 동안에 X좌표는 1, 2, 3, 4만큼 커졌잖아요. 그리고 Y좌표는 2만큼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값은 4가 될 거고 여기는 요 값은 2였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 값을 빼보세요. 그러면 B가 2가 되나요? 여기서 빼버리니까 B가 되고 여기 B가 2잖아요. B가 2라는 이야기는 A가 얼마란 이야기야? 0이란 이야기잖아. 그러면 뭐야? 니은이라고 하는 버튼만 2번 눌러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니은을 2번 누르기 때문에 역시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방법도 한 가지. 그러면 OAC는 여기서 요리 가는 거하고 여기서 요리 가는 거 곱해주니까 결과적으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O에서 자, B를 거쳐서 이렇게 C로 가는 경우 한번 따져보죠. 먼저 O에서 B로 가는 것만 따져보죠. 자, 이걸 기준으로. 자, 기역이라고 하는 버튼하고 니은이라고 하는 버튼을 몇 번 누르냐면 A번 누르고 B번 눌렀습니다. 그러면 X좌표는 A 더하기 2B만큼 늘어났고 Y좌표는 A 더하기 B만큼 늘어납니다. 근데 B점의 X좌표가 6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6이 됐을 거고요. 여기는 요 값은 4였을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요 값을 빼버리고 나면 B가 2가 나오고요. B가 2가 나오면 A도 2가 나오겠죠. 그 말은 기역이라는 버튼을 2번을 누르고 니은이라고 하는 버튼도 2번 누르란 이야기고 얘들끼리 자리 바꾸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4팩토리얼을 이렇게 2팩토리얼하고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몇 가지? 6가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O에서 B까지 가는 방법은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B에서 C로 가보죠. B에서 C로 가는 것도 기역하고 니은을 보는데 얘를 A번 누르고 B번 눌렀다고 하죠. 그러면 A 더하기 2B만큼이 X좌표가 늘어났고 A 더하기 B만큼이 Y좌표가 늘어나게 되는데 자, B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B의 X좌표가 6이에요. 여기서 요리 가는 동안 X좌표는 1, 2, 3만큼 늘어났고 Y좌표도 3만큼 늘어났죠. 그렇죠? 그러니 여기는 얘가 3이고 얘도 3이어야 돼. 그럼 빼버리고 나면은 B가 0이죠. 그럼 A는 얼마예요? 3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기역 버튼만 3번 누르란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한 가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의 가지수가 한 가지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6 곱하기 1이니까 전체적으로는 6가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전체 O에서 C까지 가는 경우가 몇 가지였냐면 21가지였잖아요. 그 중에서 자, A를 거치는 경우 한 가지 빼버리고 그 다음에 얘를 한 가지 빼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럼 몇 가지 되죠? 14가지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바로 14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2020년도를 대비해서 출제됐던 사관학교 가형 문제에서 확률과 통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의 난이도는 수능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죠? 도리어 수능보다 확률 통계는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아마 확률 통계를 포기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수능이 됐든 뭐든 어떤 것도 맞을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는 정말 쉬운 단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딱 하나인데 뭐냐면 앞에 경우의 수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경우의 수를 뭐 그냥 끝장을 보겠다고 파고 들어가면요, 거기에 못 헤어나오고 압사당합니다. 경우의 수 문제는요, 누구든 들어가 가지고 압사당하는 문제예요. 누가 그걸 완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수능에서는
절대 그 심한 경우 문제를 내질 않습니다. 안 되면 일일이 세도 될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겁먹어서 다른 것까지 좀 어렵게 느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확률과 통계 모두 마쳤고요. 자, 여러분들 알간의 준비 잘해서 그 사관학교에 꼭 합격하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